오늘은 뭐 지수는 띄워놨는데 뭐 지수는 볼 게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그 대선주 얘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오늘 저희 방에서 이제 추천 나간 종목들도 이제 상한가가 오늘 3개 추천했는데 3개 다 상한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3개를 추천한 이유는 라이브 문자방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단톡방이 오늘 특별히 2개 추천했는데 종목들이 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종목들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랑을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윤석열 씨 테마주가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바뀌었거든요. 물론 인맥주가 끝난 건 아닌데 정책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의 정책주도 올라간 게 있거든요. 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체계적으로 제 노하우를 풀어서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요. 잘 들으시고 도움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낮에 하는 방송 참여하신 우리 정회원분들도 약간 중복되는 게 있긴 있을 텐데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들으시고 흐름을 잘 잡으시고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 들어와 계신 문자반 회원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문자반 회원분들 때문에 저녁 방송을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은 종목을 안 들고 있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하니까 잘 알아들으시고 수익들을 좀 극대화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방송하기 전에 그 문자반 회원 한 분이랑 이제 연락이 좀 했는데 문자반 회원 2달 정도 되셨거든요. 네, 2달 되셨는데 2달 동안 계좌 수익이 40% 나셨대요. 네, 문자반에서도 계좌 수익이 40%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리딩 그대로 따라 하신 거예요. 라이브 회원들도 뭐 더 그 이상의 이제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수익이 났겠지만 아무튼 지금 저희 회원들이 좀 편안하게 수익을 잘 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봄이 다 가기 전에 좋은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지수 얘기 뭐 넘어가죠. 오늘은 뭐 지수 얘기 듣고 싶다 1번 아니요, 바로 윤석열 테마주 대선주 종목 얘기 듣고 싶습니다 2번 찍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네. 지수 얘기 궁금하세요? 네? 별로 관심 없으시죠? 그렇죠. 네. 지수 얘기는 여러분들 동의하에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설명할 거 없잖아요, 그죠? 네. 올라가 있는데 뭘 설명을 해요? 잘 가고 있는데요, 그죠? 네. 자, 넘어갈게요. 네, 얘기할 것도 없어요. 네. 지수는 넘어가고 종목 얘기로 이제 바로 이어가죠. 자, 한정기술이에요. 저희도 싹 다 팔았어요. 여기에서 팔았는데 좀 더 가고 있어요. 네, 좀 더 가고 있는데 아쉬운 건 없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걸 샀으니까요. 자, 오늘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뭐냐면 요즘에 윤석열 테마주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뭐죠? 서현, 덕성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종목들 요즘에 어때요? 못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윤석열 테마주 고점에서 단기 고점에서 사셔가지고 고생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요것도 같이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자, 보세요. 테마주 대선 그 테마주 중에서 가장 재밌는 테마주가 누구냐면 바이오주 맞아요. 바이오주 재밌죠, 그죠? 근데 바이오주보다 더 역동적인 게 뭐냐면 대선주예요. 이거 따라올 게 없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잘 못 냅니다. 왜냐면 너무 재밌게 가거든요. 네. 차트 무시하죠. 사람들의 생각 무시하죠. 그죠? 지수 다 무시하고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가요. 그래서 재밌긴 재밌는데 이거를 이제 읽어내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수익은 못 내시지만 정말 재밌게 갑니다. 제대로만 공략하시면 수익도 많이 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바이오주 할래, 대선주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저 이거 안 합니다. 저 이거 합니다. 물론 저희 방은 테마주만 하는 방은 아니에요. 대형주도 하고 저평가된 종목 이런 것도 추천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부득이하게 선거철이기 때문에 이쪽 비중을 좀 많이 합니다. 네,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테마주 중에서 이제 대선주가 이제 가장 이제 재밌게 올라가는데요. 어떤 테마주건 간에 뭐가 도냐면 순환매가 돕니다. 잘 아시죠? 네, 순환매가 돌거든요.
이 순환매라는 게 뭐냐면 그냥 종목들끼리 순환매를 돌릴 수도 있는데요. 순환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씨 테마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 수 있어요. 그렇죠? 저번에 윤석열 씨 테마주 중에 그 애니농률이나 웅진 같은 게 왜 많이 갔죠? 파평 윤씨 그 테마주로 많이 갔죠, 그죠? 파평 윤씨 테마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 수 있고요. 아니면 윤석열 씨 테마주 중에 뭐 파평 윤씨 아니면 뭐 검사 출신들 뭐 그런 거 있죠. 네. 학교 친구 아니면 집안 아니면 뭐 사회 친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끼리 순환매가 돌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선주끼리 순환매가 돌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윤석열 씨 테마주가 쭉 가다가 좀 쉬니까 누가 가요? 예, 문주님은 연락 드릴 거예요. 네. 제 얘기 들으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대선 후보들끼리도 순환매가 돈다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은 사람들끼리도 순환매가 돌고 지지율이 낮은 사람끼리도 순환매가 돕니다. 계속 순환매가 돌아요. 그래서 그 비싼 시계 보면은 톱니바퀴 여러 개가 그 시계 안에서 막 복잡하게 막 돌아가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 대선 테마주들은 그런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막 이게 움직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가요. 그래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 또 어떤 순환매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이제 정책주가 나올 거다 그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뭐 잠룡급 테마주들이 갈 거다 그 얘기도 많이 했었고 지난주에 이재명 테마주를 잘 보셔야 된다 그 얘기도 했었어요. 다 맞죠?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걸 제일 비중 있게 얘기했냐면 정책주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기 저녁 방송만 들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낮에 정의원들 방송할 때 어제하고 엊그제는 이제 공개 방송한다고 낮에 방송을 못했는데 지난주에 그리고 지지난주에 특히 지난주에 정책주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언제쯤 얘기했냐면 지금 말고 이제 4년 전, 5년 전에 선거할 때 있죠. 2017년 네. 탄핵되고 나서 그때 올라갔었던 정책 테마주들을 공약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게 갔었는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시간 때우려고요? 아니요. 요즘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말하다 보면 시간이 1시간, 2시간 금방 가요. 막 입이 마를 지경이 나니까요. 전 지금도 립글로즈를 써요. 입술이 말라가지고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요즘에 네. 회원들하고도 이제 얘기도 많이 하지만 방송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시간 때우려고 그렇게 했겠냐고요. 쓸데없는 얘기를 회원들 준비를 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자번 회원들은 잘 들으세요. 네. 라이브 회원들이 똑같은 종목, 똑같은 매수 매도 사인을 받아도 왜 수익률이 더 좋으냐면 입이 마르고 닳도록 계속 얘기합니다. 미리 사전에 준비시키고요. 매수 매도 사인 왜 그렇게 나오는지 한 번 더 설명하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정책주 얘기를 미리 했었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당내 경선,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가기 전에 그 당에서 경선을 치르잖아요. 그거 한 3, 4개월 전쯤 되면은 그때부터 인맥주들이 가다가 조금 쉬고요. 정책주들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때가 됐기 때문에 정책주 얘기를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핵심 저기 뭐냐면 인맥주 있죠, 그죠? 네. 인맥주 윤석열 씨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돈이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 인맥주가 끝난 건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윤석열 씨 인맥주 중에 상한가 나온 거 있어요. IOK 네, 이런 거 윤석열 테마주로 상한가 나왔거든요. 저기 위즈쿠프 있죠? 저 윤석열 씨 테마주 됐어요. 그래서 이 현상 나왔잖아요. 윤석열 씨 인맥주가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왜냐면 이분은 윤석열 씨 테마주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3월 초예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뭐가 끝나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인맥주 중에서 누구 조심하시라고요? 고점 놀이하고 있는 것들 조심하시라고 누차 말씀드렸었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후발주를 사셔라. 인맥주는 끝난 게 아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고 그 정책주를 많이 공략을 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셨죠? 네. 문주님은 어제 하필 그때 쉬고 계셔가지고 네. 설명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아쉬우셨겠어요. 그죠? 네. 네.
자, 그럼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네. 아름따라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이제 종목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지금부터 날짜별로 쭉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요. 그리고 특히 문자 받는 분들 잘 들으세요. 아셨죠? 네. 왜 이 종목을 팔고 저 종목을 추천했는지 알면 되게 재밌으실 겁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원래 진짜 죄송한데 지금부터 할 얘기는 낮에만 하는 얘기예요. 밤에는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왜요? 제 노하우거든요. 네. 노하우를 저녁에 함부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제 저녁 방송 보시면서 도움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고맙다고. 무방위원들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낮에 하는 얘기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종목 얘기를 못 하잖아요. 저는 무방 종목들 얘기 안 하거든요. 함부로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왜 얘기합니까? 회원들이 비싼 앱이 내고 들어오셔서 종목 추천받은 거를 전문가가 그거를 왜 무방해서 이렇게 풉니까?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네. 밤에는 종목 얘기를 많이 못 하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낮에는 다 펼쳐놓고 얘기하니까 편하거든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그 중에 일부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윤석열 씨 테마주가 언제부터 급등했죠? 자, 보시면 서현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서현부터 얘기해요.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서현을 단 한 번도 추천한 적이 없어요. 근데 늘 서현 갖고 얘기를 해요. 네. 서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죠? 네. 3월 초부터, 그러니까 3.1절 이후부터 급등을 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부터 말을 조금 천천히 할게요. 설명할 거는 많고 마음이 급하면 말이 빨라져서 조금 그럴 것 같아서 말을 좀 천천히 할게요. 모자르면 뭐 내일 또 얘기해 드리죠. 그죠? 네. 자, 서현이 이만큼 급등했죠? 그러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또 나왔죠. 그죠? 서현이 고점을 찍은 게 언제인지 잘 보세요. 대충 언제 찍었죠? 3월 3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3월 말쯤에 서현이 고점을 찍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서현 다음에 뭐가 많이 갔어요? 덕성이 많이 갔죠. 덕성이 여기까지 급등을 했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오르기는 했어요. 그렇죠? 네. 올라봤자 한 10%밖에 안 올랐어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다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한 10%도 올랐어요. 근데 실제적인 고점은 어디예요? 여기 맞죠, 그죠? 대충 여기라고 보면 되잖아요. 언제요? 3월 말, 4월 초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웅진이라는 것도 많이 갔죠. 화평윤 씨. 웅진의 고점이 어디예요? 예, 어제였어요. 그러나 본격적인 대시세를 뽑은 거는 고점이 어디예요? 대충 여기쯤이죠. 언제요? 3월 말이에요. 맞죠? 차트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막 정확하게 막 너무 디테일하게 보시면 오히려 본질을 못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디테일하게 차트는요.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되게 디테일하게 했거든요. 정말 아주 디테일하게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얼렁뚱땅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 너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디테일하게 보면 본질을 못 보더라고요. 아무튼 윤석열 테마주의 고점은 3월 말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나오냐면 애니능률 있죠. 애니능률이 갑자기 여기서 이만큼을 더 간 거예요. 상한가 2개나 나오면서 쭉 끌어올렸어요. 4월 7일까지 갔죠. 애니능률 거의 독자적인 행동이었거든요. 이게 이만큼 갑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뒤에 있던 종목들이 덕성이 그러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죠? 쉬었다가 이만큼 또 갔어요. 그러니까 덕성 입장에서는 올라갈 만큼 올라갔거든요. 근데 애니능률이 가니까 당황한 거예요. 어떡하지? 난 더 이상 못 가는데. 왜냐면 갈 만큼 다 갔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마디가 딱 맞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벅버벅 되면서 조금 더 올라간 거예요. 이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애니능률이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고 막 하니까 또 따라간 게 있겠죠, 그죠? 원유 큐브 이런 것도 보죠. 원유 큐브 이런 것들은 또 추가 상승이 나온 게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윤석열 테마주 중에 대표주인 서현, 덕성 이런 거 안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 간 게 아니라 그 중에 한두 개가 뽑았고 애니능률이 대놓고 상한가를 뽑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안 그래도 과열됐는데
거기서 더 오버히팅 추가로 과열시켜버린 거예요. 더 이상 못 갈 것 같은데 거기서 이런 급등이 나오면 개인들은 여기서 어떤 걸 갖냐면 확신을 갖습니다. 아, 안 끝났구나. 아, 이제부터 더 가겠구나. 그래, 지금이라도 사야 돼. 그래, 결심했어.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옛날에 이휘재 씨 기억하시죠? 네. 요즘 젊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옛날에 유명해졌어요. 그래, 결심했어. 이러면서 이제 사시는 거예요. 이제. 사가지고 이제 생고생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어쩌지도 못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열됐다고. 근데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윤석열 인맥주 앞에서 많이 간 것들은 지금 과열돼서 더 이상 오도가도 못해요. 그 아이크래프트 이런 거 보시겠어요? 뭐 하고 있어요? 오도가도 안 해요, 그죠? 네, 버벅버벅거려요.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윤석열 인맥주가 끝났느냐? 아니에요. IOK 이런 거 보시면 상한가 나왔어요. 시작하는 거예요. 위주코프 상한가 2개 나왔어요. 멋있죠? 최근에 뭐 했냐면 박스, 저희가 고정 건 아닙니다. 네. 저희는 추천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네. 박스권 살짝 돌파해 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테마주 중에서 인맥주는 끝난 게 아닌데 최근에 급등을 많이 한 서영과 같은 이런 유들은 지금 오도가도 않고 눌러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아까 뭐라 그랬죠? 윤석열 테마주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돈이 이동했다 그랬죠? 자, 날짜를 잘 보세요. 아까 언제예요? 3월 말 4월 초쯤에 고점을 찍었죠? 3월 말 4월 초. 자, 윤석열 인맥주 말고 정책주가 뭐예요? 처음에 간 게 뭐냐면 원자력이에요. 탈원전 정책 테마주. 탈원전. 한전기술 저희 방에서 다 팔았다 그랬죠, 그죠? 네. 다 팔았는데 한전기술은 미리 2월달에 미리 선침해놨어요. 그래서 진정한 선침에는 이런 데서 하는 거죠. 해놨는데 잘 보세요. 본격적으로 치고 나간 게 언제예요? 여기 아닌가요? 여기서도 쭉 치고 나가죠. 이게 언제예요? 4월 초예요. 거래가 솟구치면서 나간 게 이거잖아요, 그죠? 네. 4월 2일인가 그럴걸요? 맞네. 4월 2일날 치고 나갔어요. 이날이 언제예요? 서현이랑 덕성이 고점 찍은 날이에요. 이해 진짜로 되셨으면 2번 찍어보세요. 되셨어요? 딱 멈추는 순간 치고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서현 덕성을 살까요 말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물려가지고 막 이러고 계실 때 정책 테마주들은 치고 나가고 있었다고요. 계속 얘기를 해드렸는데 눈치를 못 채고 계셨던 거예요. 더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하나만 보시면 감이 안 오시죠? 보성파워텍 볼게요. 똑같은 원자력 관련주인데 언제부터 갔어요? 4월 초에 들어버리잖아요. 인맥주인 서현이랑 덕성이 뭐 할 때요? 버벅버벅 되면서 음봉 맞으니까 여기에서 원자력 테마주가 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원자력 테마주도 잘 보세요. 한전기술 이거 과열됐거든요. 지금 나를 세우면서 급등하는데 이거 과열된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성파워텍도 과열됐는데 한전기술을 잘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양봉 하나 딱 뽑으면서 3월달부터 올라왔거든요. 여기가 뭐냐면 LH 사태가 터졌을 때가 여기예요. 세력도 기가 막히다니까요. 세력은 천재예요. 분위기 파악도 잘하고 눈치도 엄청나게 있어요. 딱 LH 사태 터지니까 그때부터 슥 올리더니 윤석열 테마주 딱 꺾이니까 확 뽑아버린 거예요. 서울시장 이길 것 같고 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잘 보시면 이 가격이 대충 얼마냐면 18,000원입니다. 대충 18,000원입니다. 여기는요 36,000원. 왜 이 얘기를 할까요? 2배 올라왔죠? 그러면 추가 상승 나올 수도 있겠지만 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사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다 팔고 나왔습니다. 3만원 정도에서. 보성파워텍은 지금 얼마나 올라왔냐면 2,000원 정도에서
여기가 2,000원 초반이거든요. 2,000원 정도에서 한 70에서 한 80%까지 올라왔어요. 상한가 없이 70에서 80% 올라왔으면 정말로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올라올 만큼 올라온 거예요. 추가 상승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그렇죠? 못 가고 지금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돌리면서 버벅버벅 거리죠. 그러니까 누가 가요? 밑에서 일자리 관련주들이 오늘 들어버린 겁니다. 종목 보여드릴게요. 메가스터디. 이게 우두머리입니다. 아침에 가장 빨리 상한가 간 게 그 중에 하나가 메가스터디가 아니 메가MD. 이게 더 가볍거든요. 이게 제일 먼저 치고 나갔어요. 그리고 IB 김영. 그 길 가다 보시면 이제 김영 그 편입학원이라고 아시죠? 간판 보셨을 거예요 많이. 이거 전국에 퍼져 있으니까. 편입학원으로 유명한 김영 학원입니다. 이 대주주가 이게 메가스터디입니다. 그러니까 메가 스터디, 메가 MD, IB 김영 다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한가 나왔죠? 메가 스터디도 상한가 나왔고. 그리고 또 뭐예요? 비상교육 말 그대로 비상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오늘 윤석열 일자리 관련주로 급등한 거예요. 아시아경제. 이거 오늘 오세훈 테마주라고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세훈 씨도 맞긴 맞는데 일자리 정책주입니다. 이게 윤석열 씨 테마주로 급등한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순서를 잘 보세요. 보성 파워텍이 급등하고서 지금 버벅버벅 됐고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아까 메가임들 보시면 주식이 참 이런 거 보면 재밌어요. 언제부터 살짝 들었다 놨다예요? 4월 초죠. 그러다가 어제예요. 어제 한번 들었다 놨어요. 세게. 오늘 상한가 나와서 별로 좀 안 세 보이시겠지만 어제만 놓고 보면 어제 13%까지 나름대로 급등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뽑았는데 여기 보시면 요 자리 있죠. 여기 저항 엄청나게 세겠죠. 악고점. 그리고 뒤에 보시면 거래 엄청나게 많은 여기 고점 있죠. 여기를 그냥 뚫어버렸어요.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었죠. 대선 테마주 어설픈 차트 기법 갖고 하다간 돈 하나도 못 번다고. 왜요? 차트를 무시한다 그랬잖아요. 메가임디가 상한가가 갔는데 여기가 뭐냐면 엄청난 매물대입니다. 여기. 그렇죠? 근데 여기 거래가 엄청나게 많죠? 근데 거래가 없어요. 이게 다예요. 이거 가지고 상한가를 간 다음에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 후로 안 풀렸어요. 굉장히 깨끗한 상한가예요. 악고점에다 대놓고 상한가를 들어가 놓고 거래도 안 터졌어요. 뭐예요? 세력이 물량을 감아쥐었다는 뜻입니다. 감아쥐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윤석열 일자리 관련주들인데 이제 그 원자력 관련주들이 가다가 힘드니까 과열되니까 그 뒤에 바톤을 받아서 올라가는 게 일자리 관련주예요. 어떻게 해서 올렸냐면 세력도 이제 그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명분이 뭐냐면 윤석열 씨가 어제 그 노동 전문가 한 교수님 만나서 오랫동안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씨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네.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졌죠. 그럼 뭐예요? 일자리 관련주니까 이게 뽑은 거예요. 아예 대놓고 뽑아버린 거예요. 근데 메가임디가 이게 상한가 갔죠. 아까 비상교육, 아까 IB 김영 이런 게 뭐냐면 교육 관련주거든요. 이 종목들이 급등을 하니까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었죠. 뉴스에서 하는 얘기를 다 믿지 마시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주요 뉴스에서 주식 관련 뉴스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 비상교육이 상한가 가고 메가임디, IB 김영 이런 거 상한가 갔죠. 메가스터디 그죠? 밑에 아시아경제도 그렇고 근데 교육 관련주가 상한가 갔는데 뭐라고 해놨는지 아세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가 넘어서서 교육 온라인 교육 테마주들이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한가 갔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제가 반박을 해볼까요? 왜 아닌지? 비상교육이랑 메가임디는 윤석열 씨 일자리 관련주로 간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700명대 재진입을 해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서 이랬다고요. 아니라고요. 왜요?
600명이 넘은 지 꽤 됐어요. 한 2주 되지 않았나요? 대충? 네. 여태까지 왜 안 갔대요? 600명이나 700명이나 뭔 차이가 있다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걸 보시면 돼요. 비상교육, 메가MD, IB 기명 이런 게 상한가에 갔죠. 뭐 때문에 갔다 그래요? 이 사람들 말에 따르면 온라인 교육 테마주, 즉 코로나 때문에 갔다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졌을 때 교육 관련주들이 갔었거든요. 작년 2월달, 3월달 그 이후로 갔었는데 그때 우두머리 누구였냐면 메가MD가 아니고요. 아이스크림 에듀였어요. 보시면 이때 이만큼 갔어요. 아예 대놓고 뽑았거든요. 이때 그동안 상한가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거래가 터졌는데도 여기보다 더 많이 터졌는데도 못 갔어요. 그럼 뭐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이 당시에 코로나 많이 터졌을 때 핵심 대장주가 아이스크림 에듀였는데 이거는 상한가도 못 갔고 대량 거래 터졌는데도 못 갔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만 그랬느냐? 아니죠. YB 엠넷이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그 온라인 교육 테마주 우두머리였어요. 상한가 연속으로 나오고 막 계속 올라갔죠, 그죠? 근데 지금은요, 상한가 안 나왔잖아요. 못 갔어요. 13%에서 끝났어요. 그럼 뭡니까? 온라인 교육 테마주로 간 게 아니란 얘기예요. 메가MD를 잘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메가MD가 작년에 여기 보시면 급등했던 흔적이 있죠. 그죠? 여기서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상한가 한 게 맞는데 그 앞에 1월달에 들었다 놨다 했던 거 있죠? 이거 왜 들었다 놨다 했는 줄 아세요? 이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일자리 관련주라서 들었다 놨다 했던 거예요. 왜요? 작년 4월달에 뭐가 있었어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젊은 사람들한테 표를 얻으려면 일자리 관련된 그런 정책을 더 많이 발표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때 그래서 일자리 정책 관련주로 들었다 놓은 게 메가MD가 이때였었어요. 문자번 회원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종목의 히스토리 또는 족보예요. 이게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알고 하셔야 되는데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올 것 같죠? 아니요, 안 나와요. 다 읽어보시나요? 빨리 읽고 넘어가시잖아요. 이게 족보라니까요. 여기서 왜 급등했었고 왜 떨어졌고 여기는 뭐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왜요? 모든 종목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 거짓말이죠. 네. 여기서 이 종목은 제가 알고 있어요. 왜요? 추천주였거든요. 추천주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수익을 내봤고요. 그때 여기서 오랜만에 또 들어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샀어요. 아침에 9시 이전에 추천해서 오늘 사가지고 오늘 상한가 먹었어요. 근데 메가MD가 문자반응들 들으시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악고점에 거래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를 생각해보세요.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없는데 아주 당당하게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뭐예요? 차트를 무시한 거예요. 이게 제가 늘 말씀드렸죠. 대선주는 차트 무시한다고. 대놓고 무시한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요 여기서 절대로 상한가 못 들어갑니다. 거래가 이거 갖고 어떻게 들어가요? 말도 안 되죠. 이거 분차트 보여드릴까요? 아침에 상한가 가자마자 문 닫아버렸어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쭉 끌어올린 다음에 10분 정도만 아침에 매수할 시간을 주고요. 바로 문 닫아버렸어요. 장사 끝. 맛집이에요, 맛집. 맛집이 왜 샀으니까. 딱 어느 정도만 그 식자재 준비해놓고 그냥 바로 문 닫아버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세력들의 수급이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정리를 잠깐 중간 정리를 해드리면 윤석열 인맥주가 끝난 건 아닌데 지금 윤석열 씨 정책주들이 가고 있는 거죠. 메가MD.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재명 테마주도 얘기 드릴까요? 이재명 테마주들 뭐가 가는 줄 아세요? 이재명 테마주 지금 토탈스포트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수산 INT 꺾이죠. 네, 꺾일 거라 그랬잖아요. 꺾일 확률이 훨씬 높다고요, 그죠? 네. 동신건설 안 가고 누르죠. 이재명 테마주 안 가고 있을까요? 천만에요. 지앤원 에너지라고 아세요? 오늘 신고가 났거든요. 거래 터지면서 뭘까요? 이재명 정책주입니다. 재료는 지열, 수열,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저희가 옛날에 여기서 그 재료를 이용해서 수익을 냈었거든요. 50% 정도 수익 났을 거예요. 지금 다른 거 하고 있는데 오늘 신고가 났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재명 정책주예요. 오늘
한 상한가 가다 말았어요. 상장돼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기업 중에 지열, 수열, 에너지 관련해서 상장된 기업은 이거 하나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대량거래 터지고 떴을 때 추천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알고는 계시라고. 인맥주가 안 가는 대신에 정책주들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오세훈 씨 정책주도 지금 계속 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조정 오는 거 아니야? 아유 저기 뭐 천천히 하지 뭐. 근데 이러실 때 이미 세력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그래서 서현 시간이 좀 들어가도 서현이랑 덕성이 고점을 언제 찍었고 원자력 테마가 언제부터 갔고 원자력 테마주가 과열되니까 일자리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이것만 가는 게 아니라 이재명 테마주 내에서도 뭐예요? 정책주가 간다는 거를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요즘에 1번 한번 찍으라고 하면 되게 안 찍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안 찍으면 제가 더 찍어보라고 그래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 심리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익이 잘 나시고 그죠? 네, 그런 현금이 많으시면 다 1번을 찍으시겠죠. 그죠? 잘 안 찍으시다는 얘기 뭐냐면 수익이 잘 안 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힘들다는 얘기죠. 힘드시다는 얘기예요. 맨날 우리 정현들만 찍어주세요. 네? 맨날 우리 정현들만 열심히 찍어주세요. 자, 지금부터 저희 방에서 어떤 종목 공략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오늘 아침에 추천 나간 게 3개예요. 3개. 저희는 종목 추천을 하루에 하나밖에 안 해요. 하루에 하나 아니면 이틀에 하나예요. 한 종목 추천한다니까요. 하루에 막 몇 개씩 추천하고 막 회원들 보고 알아서 사라고 그렇게 안 합니다. 엄선해서 하루에 한 종목 정도 추천합니다. 라이브하고 문자반은 종목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같은 게 나가요. 매수 매도 사이 똑같이 문자로 나가고 라이브는 방송을 들으면서 시황, 종목 기법 강의, 왜 종목을 추천했고 세력들이 돈이 어디 있고 세력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미국 뭐 증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라이브 회원들이 훨씬 많아요. 문자반 회원보다 라이브 회원이 3, 4배가 많아요. 네. 라이브 회원은 뭐냐면 직장인분들의 80%입니다. 라이브 회원은 다 전업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직장인이 80%예요. 네. 근데 왜 라이브를 들을까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라이브를 많이 듣습니다. 문자반에 비해서 회원수가 3, 4배 이상. 여기에 오늘 한 종목 추천 나간 게 있고 그 다음에 단톡방이 있거든요. 단기 매매하는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는 종목을 거기도 하루에 하나씩 냅니다. 하루에 하나, 어떤 뭐 이틀에 하나, 근데 거의 하나씩 내요. 하루에 한 종목씩. 근데 오늘은 특별히 2개 드렸어요. 가끔씩 2개 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라이브 문자반에 하나 나갔고 단톡방에 2개 나갔는데 라이브에 나간 게 뭐냐면 메가임디고요. 단톡방에 2개 나간 게 아시아경제랑 하나가 아이비 김영희입니다. 3개 다 상한가 들어왔어요. 아침에 추천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 수혜주였어요. 윤석열 정책주라고 원래 써서 내보내야 되는데 윤석열 정책주라고 써서 내보냈다가 회원들이 갔다가 찍어버릴까봐 정책주는 안 썼어요. 재료를 너무 있는 그대로 이제 노골적으로 써서 추천하면 일부 회원들이 갖다 찍어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조심했죠. 네. 우리 회원들이 또 듣고 이제 웃으시겠네요. 네. 너무 세게 얘기하면 회원들이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정책주란 얘기는 안 하고 이렇게 나갔어요. 네. 요즘에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신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문자 보낸 거 특별하게 크게 해놨습니다. 메가임디. 네. 잘 보세요.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전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4월 14일 오늘이죠. 언제 나갔어요? 8시 50분. 아니 왜 9시 이전에 추천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9시 이후에 추천하면 저는 편해요. 네. 시초가 다 확인하고 그죠? 9시 이후에 추천하면 저는 편한데 저희는 전체 회원의 한 70에서 80%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9시 이후에 추천하면 회원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9시 전에 한 10분 전쯤에 보통 추천을 합니다. 메가임디죠. 네. 오늘 아침에 스윙으로 나갔어요. 스윙은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고요? 네. 바로바로 상한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메가임디 뭘로 나갔어요? 윤석열 수혜주. 정확히 일자리죠.
매수가가 어디겠어요? 시초가겠죠. 그렇죠? 네, 시초가잖아요. 바로 상한가로 가버렸어요. 아침에 매수할 수 있는 시간 한 10분 주더라고요. 네. 상한가 바로 갔어요. 회원들 오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뭐예요? 윤석열 수혜주를 추천했어요. 자, 그리고 단톡방에 종목을 추천했는데 거기에는 특별히 2개 있는데, 자, 종목이 오늘 많았거든요. 추천할게요. 자, 요거는 시간대가 똑같죠, 그죠? 네. 오늘 8시 49분 네. 카톡방이에요. 네. 단기 하는데요, 단기. 한 달 회비가 80만 원짜리 방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한 달 회비 80만 원 안 받아요. 작년 겨울에 없애버렸어요. 왜냐면 종목이 좋으니까 한 달에 80만 원 내고 들어와서 신용미수 몰빵을 치는 사람들이 들어오길래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거. 그래서 그냥 라이브 1년 결제하신 분들만 그냥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드렸어요. 아이비 김영, 아시아경제, 윤석열 수혜주 2개 추천했습니다. 자리가 똑같죠? 아침 여기서 샀어요. 시초가 그렇게 안 떴어요. 네. 그리고 아주 빠르게 상한가 갔습니다. 메가MD랑 거의 똑같이 상한가 갔어요. 윤석열 일자리 관련주. 그죠?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아시아경제죠. 문자 뭐 한건 같이 나갔으니까. 네. 글씨가 잘 안 보이시나 봐요. 좀 크게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안 보이신대요. 크게 해놨어요. 아이비 김영 아시아경제 차트 여기입니다. 추경 매수한 게 있나요? 없잖아요. 여기 샀잖아요. 이게 우연히 수익 난 건가요?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침에 딱 동시에 들어간 거예요. 라이브는 라이브대로, 문자반은 문자반대로, 그 다음에 단톡방은 단톡방대로 추천한 경우는 3개인데 3개 다 상한가 들어갔어요. 이게 우연으로 보이시냐고요. 아까 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죠. 윤석열 테마주가 이러고 있었고 원자력 관련주가 이러고 있었고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일자리 관련주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누군지 아세요? 윌비스거든요. 근데 윌비스는 어제 팔아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장중에 급등을 했는데 어제 팔아버렸어요. 어제 팔고 오늘 이게 장중에 20%까지 급등을 합니다. 다 팔고 오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오늘 메가임대 산 거예요. 그럼 어제 윌비스를 왜 팔았을까요? 왜 팔았을까요? 궁금하시면 1번 찍어보세요. 시간이 별로 없네요 이제. 네. 하늘혜라님 없습니다. 네, 설명을 잘못 들으신 것 같네요. 네. 아까 카톡방이라니까요. 네. 궁금하세요? 네. 보세요. 네. 윌비스는 정세균 씨 테마주도 돼요. 정세균 씨 테마주도 된다고요. 지금 일자리 테마주가 많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현재 정권에서 정책을 좀 잘못 펼쳐서, 그죠? 물론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지금 많이 감소했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현 정부의 잘못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뉴스에 그렇게 나와요. 제 생각이 아니라. 근데 정세균 씨는 여당 사람이에요, 야당 사람이에요? 책임이 있는 여당 정치인이시잖아요. 국무총리까지 하셨고 그 전에 국회의장까지 하셨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자리 관련주가 왜 가는데요, 지금? 야당이 유력 대권 후보인 윤석열 씨가 한마디에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윌비스는요. 일자리 관련주기는 한데 여당 정치인 정세균 씨 관련주죠. 그러니까 옳게 못 간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2번 찍어주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어요? 대선주는 차트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어제 팔아버린 겁니다. 팔아버리고 새 걸로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테마주가 새롭게 형성돼서 가는 테마주도 있는데 옛날 테마주 중에서 오랫동안 안 갔던 것들이 또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 패션을 보면 이제 복고라고 하죠. 옛날에 유행했는데 한동안 뭐 그런 게 없었다가 갑자기 유행을 다시 타는 거. 그렇죠? 윌비스가 잘 보세요. 우리 회원들한테만 얘기했었는데 여기서부터 떨어졌죠. 쭉. 이때가 언제일까요? 2017년 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거 못 갔습니다. 항상
선거가 있거나 뭐 그러면은 일자리 관련주들은 항상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못 갔었어요. 왜 못 갔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건 정치얘기니까. 근데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몇 년 쉬었어요? 5년 쉬었어요. 5년을. 조정을 5년 받았어요. 5년. 누가요? 일자리 관련주들이 조정을 5년 받았다고요. 여기서 급등 나오면 얼마나 이 종목들이 한이 맺혀 있겠어요. 종목도 한이 맺혀 있어요. 세력들이 얼마나 꾹꾹꾹 눌려 있었겠어요. 그죠? 네. 그 한 맺힌 거를 이번에 풀으려고 지금 급등한 것 같습니다. 한을 풀어줘야죠. 5년 동안 안 갔던 테마주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일자리 관련주 한번 사보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 에이 그거 5년 동안 뭐 가지도 않던 걸 가지고 추천하냐고. 가겠어요? 저번에도 안 가던데. 에이 딴 거 없어요? 이러신다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추천해보면 안 삽니다. 아이 그런 거 말고 뭐 새로운 거 없어요? 이렇게. 항상 세력들은 그런 개인들의 허를 찌르죠. 그래서 윌비스는 오늘 가다가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 옛날에 윌비스랑 짝꿍이 누구 있었냐면 에스코넥이었거든요. 에스코넥 오늘 급등했어요. 장중에 최대 9.7%, 끝날 때 5%.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인터넷에 일자리 관련주라고 치시면 온통 윌비스, 에스코넥, 그 다음에 3인 HR이 나올 겁니다. 가나요? 그냥 실적이 좋아서 그냥 따로 가고 있지 뭐 오늘 간 건 없어요. 오늘 0.5%로 끝났어요. 뭐예요? 일자리 관련주들이 바뀐 겁니다. 뭘로요? 새로운 뉴페이스로 바뀐 거죠. 메가MD, 메가스터디, IB김영, 아시아경제 저런 쪽으로 바뀐 거예요. 이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집어냈는 줄 아세요? 우리 회원들한테만 얘기했었는데 2017년 3월 달에 저번에 이화공영 잠깐 여기서도 얘기했었죠. 네. 여기서 일부러 짧게만 얘기했는데 2017년 3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요. 탄핵됐죠. 그죠? 탄핵되자마자 바로 급등한 게 누군 줄 아세요? 이화공영이었어요. 여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다는 소식 탄핵되기 한 일주일 전에 양봉 하나 뽑더라고요. 그렇죠? 탄핵되고 나서 상한가 치면서 급등했거든요. 이게 왜 급등했을까요? 4대강 해체 수혜주, 4대강 복원 수혜주. 왜요? 민주당에서 4대강을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거니까 그때 민주당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되게 미워했잖아요. 옛날에 뭐 노무현 대통령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죠? 네. 그분들이 한이 맺힌 게 있거든요. 또. 네. 자, 저기 정치 방송 아닙니다. 네. 주식 방송입니다. 네. 댓글 달지 마세요. 네. 그런 정치에 관심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올라가는지는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이런 얘기 들으시니까 재밌으시죠? 재밌으면 7번 한 번 더 찍어주세요. 좀 더 할까요? 네. 차트만 외우지 마시고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네.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정권을 이제 잡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정권을 잡으면 이제 4대강을 이제 없애버릴 것 같으니까 세력들이 그 기대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니까 상한가 2개 만들어서 급등시켜버린 거예요. 이걸 봤거든요. 저는 봤단 말이에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회원들한테 낮에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라이브 회원들이 돈 많이 버는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 이 사람이 이래서 보성파워텍이랑 한전기술을 추천했구나. 그 뒤에 뭐가 또 나올 거라고 그랬거든요. 아, 또 나오겠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보내는 분들은 설명 못 들으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아까 차이가 그 차이입니다. 네. 똑같은 시간에 매수 매도 사인을 내도 수익률이 이쪽이 훨씬 좋아요. 왜요? 리딩 100% 따라할 수 있거든요. 설명을 다 들으니까요. 왜 사는지, 왜 파는지, 왜 들어가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간 거예요, 이게. 요번에 뭐였겠어요? 한 맺힌 게 탈원전. 좀 있으면 전기세 올라갈 거거든요. 전기세 올라가고 있어요. 난리 날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게 뭔데요?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일자리. 그리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부동산. 그쵸? 이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부동산. 세 번째가 뭐예요? 자식 교육. 이거 건드리면 난리 나거든요. 그쵸?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공공요금. 요거 건드리면 난리 납니다. 아까 원전, 탈원전, 뭐예요? 그게 뭐예요? 전기세 공공요금이랑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말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 관련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인데요. 최근에 오세훈 테마주 뭐가 급등했어요? 정책주로 리모델링, 건설 투자 이런 거 SOC 이런 것들 급등했죠. 왜요?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거든요. 이런 쪽에서 정책 테마주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올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하공영을 라이브에서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잘 보셔라. 이때도 이랬었다. 지금 안 그러겠느냐.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보성파워텍이랑 이런 걸 수익을 냈던 거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근데 과열됐으니까 파시고 대충 팔고 넘어가시죠. 오늘 아침에 메가임디 그리고 단톡방에 2개 나간 게 IB 김영희 여기 뭐예요? 아시아경제하고 IB 김영희였던 거예요. 자리를 보세요. 추경매수 했나요? 아니잖아요. 매수 맥주면서 샀잖아요. 오늘 아침에 기다릴 것도 없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지금 수익을 본격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혼자서 수익 내보시겠다고 하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말씀드렸지만 본 게임이 이제 벌써 시작된 거예요. 당마다 대통령 경선 7월 달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인맥주 갈 거 아직 있어요. 그런 거 사놓으시면서 바닥에 있는 거 사면서 정책주로 공략하시면 수익이 바로바로 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장 선거 끝나면 종목들 바로 움직일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맞잖아요. 정확하게 맞췄죠. 그죠? 제가 똑똑한 게 아니라니까요. 대선주만 20년 이상 했습니다. 제 방송이 끝나면 대선주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신 30년 이상 하신 우리 황소영님이 또 방송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제 방송 끝나면 바로 황소영님 방송으로 넘어가세요. 네. 빨리 들어오세요. 테마주면 테마주, 대형주면 대형주, 가치주, 그 다음에 단기, 수익, 중기, 장기 다 자신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 지금 오늘 보여드렸지만 아시아경제 이런 것들 바로바로 수익 나잖아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지수 조정 올까봐 5월달에 공매도 올까봐 걱정하시면서 그렇게 계실 거냐 이거예요. 수익은 낼 수 있을 때 그때 내는 거예요. 지금은 오래 기다리실 필요가 없으니까 들어오셔서 우리 회원들하고 바로바로 편안하게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손절 없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매수 매도 하실 수 있게 아주 심플하게 문자 매수 매도 문자 보내드리고요. 반드시 매수 문자 매도 문자 반드시 나갑니다. 그리고 라이브는 직장인이 80%고 녹화를 다 남겨놓기 때문에 난 정말 제대로 공부하면서 편안하게 주식하고 싶다. 라이브로 들어오시고요. 아직은 투자 금액이 작아서 라이브는 부담스럽고 그러시다 그러면 문자반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수익 투자자분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편하실 거예요. 아셨죠? 네. 어려울 거 없어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추천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보유 종목 있죠? 보유 종목 갖고 들어오세요. 네, 다 진단해 드리니까 갖고 들어오세요. 네. 현금만 갖고서 회원 가입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물린 종목, 그죠? 애먹이는 종목 있죠? 다 종목 들고 들어오세요. 그 종목들 하나하나씩 다 교체할 수 있게 도와드리니까 네,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새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IB 김영이나 이런 것들 상한가 나왔죠? 내일 저희 방에 후속주 안 나올까요? 나와요. 아까도 보셨지만 윌비스 어정쩡하니까 팔아가지고 새 걸로 바꿔놓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종목, 오래된 종목 그거 안 바꿔드리겠습니까? 그쵸? 네. 망설이지 마시고 이쪽으로 메일 주시고요. 바로 들어오세요. 네, 뭐 궁금하신 거 있다 그러시면 제가 더 친절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예, 조성숙님도 이쪽으로 네, 연락 주세요. 네, 여기 메일 주소 보이시죠? 네. 채팅창에다 남겨드릴게요. 네. 네. 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네, 편안하게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에 맞게 또 종목들 돌아가는 순환매 이런 것을 설명드리면서 또 내일 또 우리 회원들 수익 나는 거 또 갖고 와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제 뒤에 이제 황 소장님 방송하시니까 바로 입장을 저기 무소 TV로 입장하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무소 TV 황 소장님 이렇게 치시면 황 소장 이렇게 치시면 나오니까요. 우리 황 소장님 방송도 많이 들어주세요. 정말 명품 강의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주신 우리 정의원분들도 감사드리고요. 문자반 회원분들 저기 아침에 매수 사인 나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사세요. 아셨죠? 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문자반 회원분들 아침에 매수 사인 나오면 바로 사시라고요. 1, 2% 싸게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 개인적으로 궁금하면 연락 주세요. 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문자반은 한 달에 48만 원입니다. 네네. 선수 부족해님도 연락 주세요. 네. 메일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하늘혜라님도. 네네. 네, 저기 좋은 음악 틀어드릴게요. 네, 천천히 듣고 나가세요. 네, 감사합니다.